안녕하세요. 써너비입니다. 저는 첫 투자를 2022년 4월 군대 시절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하면서 늘 들었던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입니다. 투자는 시간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끼리 비교 계산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요. 투자 세계에선 복리라는 마법이 만나 비교적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20대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먼 미래엔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사실 후회하기엔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으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제 후회와 일종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만 15세 막내 동생 QLD 매수해주기입니다. 제겐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들은 모두 나스닥 100을 곱하기 2배의 속도로 추종하는 QLD에 투자 중입니다. 우선 제 막내 동생은 만 15세인데요. 중학생이어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025년에 가족끼리 일종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서로 합의를 맺었는데요. 금액이 엄청 많지도 않아도 되니 서로 자투리 돈 남을 때마다 각자 벌어들인 월급의 일부를 막내 동생 계좌로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주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작년 25년 7월에 부모님을 설득해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진행 후 26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계좌를 운영해 주었습니다. 먼저 QLD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설명하고 바로 본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대표 ETF 상품입니다. 인베스코라는 세계 최대 운용사가 출시했죠. 이어서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지만 2배 속도로 따라갑니다. 즉 QQQ가 하루에 1% 상승하면 QLD는 하루에 2% 상승합니다. 반대로 QQQ가 하루에 마이너스 1% 하락한다면 QLD는 마이너스 2% 하락하죠. QQQ와 QLD는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수익률 비교 차트입니다. 과거 10년 수익률 차트를 보면 S&P 500 1배, 2배, 3배를 추종하는 SPY, SSO, 6%를 가볍게 이기고 1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는 S&P 500 일일 변동성을 3배로 추종하고 무려 플러스 1075%라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으로 보면 확실히 기술주 집합체인 나스닥 100의 상승률이 1543%로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각 상품별로 CAGR,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QLD 32%, 6% 27%, SSO 22%, QQQ 20%, SPY 14%입니다. 차세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주들은 S&P 500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종목 수도 약 100개 정도로 압축해 놓으니 엄청난 연평균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좋은 만큼 변동성도 그만큼 심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달은 한 달 만에 17%, 22% 오른 반면 반대로 저번 달 7월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면 어차피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라서 적립식 매수한다면 마음 편하지만 내가 잠 못 자고 계속 계좌만 쳐다보면서 불안감 느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립니다. 정말 다행히도 현재 제 막둥이 계좌는 본인이 직접 로그인할 수도 없고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자투리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닉에 빠져 매도할 경우가 전혀 없죠. 실제로 QLD 한 종목만 투자 중인 제 막둥이 역사를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6년 7월 말까지 총 누적 입금액은 197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총 누적 수익금은 플러스 14만 3,855원으로 단순 수익률로는 플러스 7.3%, 실제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14% 수익입니다. 저번 달 7월은 원달러 환율과 주가도 모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투자 기간은 약 374일 정도 투자해 주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약 15만 1,538원 정도의 매달 투입 금액을 넣어 주었는데요. 일평균으로 따지자면 하루에 약 5,200원 정도로 저희가 흔히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값 정도를 투자해 준 셈입니다. 현재는 부모님 노후 준비가 1순위이기에 막둥이 계좌는 정말 소소하게 자투리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투자금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에게 별것 아니네 라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시뮬레이터를 직접 돌려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간을 길게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계산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6년 7월부터 대학교 입학하는 시기인 20살까지 막둥이 계좌에 월 평균 약 15만 1,000원씩 월정립 매수해줍니다. 그리고 과거 QLD 10년 연평균 수익률 확인 결과 32.3%이기 때문에 이를 공식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거치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원금 197만원을 넣어줍니다. 결과는 총 투자 원금 1,106만 2,280원, 총 수익금 2,130만 6,251원, 최종 평가 금액 3,236만 8,531원입니다. 약 3,200만원 정도면 사립대학교 평균 4년치 예상 등록금이 3,212만원 정도이니 미래엔 이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늘리면 의학, 예체능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도 QLD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산 결과입니다. 방금 전 적립식 매수금액 연평균 수익률은 세팅값 동일하게 하고 적립식 매수기간만 5년을 더 늘려주어 25살까지 투자한다고 보겠습니다. 25살이면 현재 제 나이인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투자원금은 2,015만 4,560원, 총 수익금은 플러스 1억 6천 1,825만 390원입니다. 최종 평가 금액은 1억 8,197만 9,950원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세팅값들을 동일하게 다시 한다는 전제 하에 기간을 5년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총 투자원금은 2,924만 6,840원이고 총 수익금은 8억 8,907만 558원, 최종 평가 금액은 9억 1,831만 7,398원으로 마무리됩니다. 기간만 늘려주었을 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총자산으로 불어납니다. 30대쯤이면 평균적으로 결혼을 슬슬 준비할 나이가 되죠. 9억 1,000만 원이면 지방에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때 주담대를 받지 않아도 현금 박치기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약간 펼쳐보자면 제 동생 미래의 남편이 집 살 때 현찰 박치기 하는 제 막내 동생의 100% 태토력 뽐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거짓말 친 것 같아 보이신다면 이 화면을 캡처 후에 제미나이나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계산한 값들이랑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QLD는 배당 관점에서 바라보는 ETF가 아닌 미래의 주가 수익을 누리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ETF입니다. 그렇기에 배당금은 추팝추스 1개 3억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26년 1월엔 288원, 26년 4월엔 181원을 받으면서 총합 배당금은 470원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막내 동생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노후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늘 자식에게 퍼져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주기만 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 본인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평생 주기만 하면서 노후에 또다시 아픈 몸 이끌고 생존을 위해 일터에 나가야만 하죠. 자녀 결혼 도와주느라, 자녀 교육시키느라 본인이 번 월급의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에 4명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경제적 생애주기는 16세까지는 적자, 흑자 전환하는 시기는 28세입니다. 이땐 첫 취업으로 드디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이죠. 통계에는 27세부터 45세까지 흑자와 소득 정점을 찍는다고 하지만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각종 대출금, 양가 부모님 의료비 지원과 생계 유지비로 생활비 빠지고 나면 통계는 통계일 뿐 평범한 서민 입장에선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 정년퇴직하는 시기가 오면 61세에는 다시 근로소득이 줄어 적자 구간에 진입합니다. 자녀와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희 같은 부모님 세대는 이중 과업으로 노후 준비는 어렵다는 일명 에듀푸어라는 신조가 생겨날 정도니까요. 만약 부모님이 초고소득자거나 사업가가 아니라면 미래의 자녀에겐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미래에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막내 동생이 컸을 때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 주기 위해서라도 동생의 경제적 사고관념과 투자 세계를 입문하게 위해서라도 매월 무지성 QLD 매수 진행해 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는 그리 똑똑하지 않아도 그리 천부적인 재능 같지 않아도 실행하는 사람이 성과 낸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너비였습니다.